네, 안녕하세요. 네, 땡큐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박천석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매도하고 또 새로운 주택을 사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매매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게 됐는데 계약금까지 받는 경우도 주- 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그 계약금을 받게 된 이후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고 싶거나 해제하고 싶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간혹 닥치기도 합니다. 또는 어, 중도금과 잔금일이 때론 생각했던 대로 맞아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느 정도 분쟁을 일으키거나 더 커져서 이게 법정 공방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네, 가까으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아파트 시세가 5억 정도 됩니다. 5억 정도 되는데 갑은 실거주하고 있었고 을은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희망했습니다. 계약금은 5천만 원으로 계약일 2020년 1월 1일에 계약금을 입금을 받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중도금 날짜는 1월 15일로 했고 잔금 날짜를 2월 15일로 했습니다. 자, 이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 을이 갑에게 계약금 5천만 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1월 1일에 계약금을 입금을 하게 되죠. 그러던 중, 자, 을 매수인이, 자, 대출 등 어떤 자금의 어떤 융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중도금을 일정 기간 연기해 줄 것을 구두로 요청을 합니다. 이에 매도인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후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나름의 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을은 자기는 무조건 이 주택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갑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라 꼭 15일에 입금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요게 나쁜 의도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매수인을 배려하진 않았죠. 물론 사정이 있겠죠. 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5천만 원 받은 계약금을 당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계약금을 몰수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면 그 매도인이 굉장히 매몰차 보이죠? 네, 굉장히 매몰차 보이는데 매도인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이 물건을 팔고 다른 데를 이사를 가야 된다든가 어떤 그런 사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부분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매몰차 보입니다. 그리고 나쁜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핵심의 논점이 그러면 무엇인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과연 매도인은 을이 지급한 이 5천만 원의 계약금 있지 않습니까? 이 계약금을 중도금을 1월 15일 계약한 날짜대로 입금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이거를 꿀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가 가장 큰 논점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꿀꺽할 수 있으면 이 날짜가 지난 다음에 바로 매도인은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중도금이 지급이 그 날짜에 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과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논리가 통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통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고요. 매수인은 자금 문제만 없다면 1월 15일에 중도금을 넣고 싶어 하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도 인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중도금 날짜를 조금만 늦춰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지,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떠한 판결을 내려주시고 싶으신가요?
여기 같은 경우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우선 계약금이라는 거를 받았지만 실제로 매수인이 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고, 즉 매수인은 이 계약을 계속해서 이행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기를 드는 거는 매도인이죠. 이 날짜가 지나면은 나는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러니까 요청을 한 상태죠. 그러고서 해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계약서 작성에서 매도인은 매수인과의 계약에서 위약금에 대한 어떤 논의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위약금, 해약금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적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았던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내렸고요. 실제로 거래가 매도인이 판다고 했으면 계약이 진행이 됐을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거를 계약금을 받은 거를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쳐서 돌려줘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네, 그런 경우 굉장히 억울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위약금 조항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매도인이 이 집을 팔면서 그 돈으로 어떠한 법률 행위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매수인은. 그리고 이 돈을 통해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게 됐는지도 매수인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매도인은 이 매매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단 것을 계약상에 남겨 놓아야 하고요. 만약 이를 어길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을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놓았다면 아까 같은 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 날짜를 어겼을 때 이러한 약정이 있다 한다면은 이 매도인이 요구했던 대로 매수인이 납부했던 계약금 5천만 원을 꿀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지 않게 됨으로써 매도인이 실질적으로 그 중도금을 늦게 받게 된다 해서 받게 되는 어떤 손해에 대해서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매도인이 받았던 그 계약금은 나름의 부당이득식으로 돼서 이거를 이젠 매수인에게 이자를 포함해서 돌려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약에서 어떤 절차들이 있을 텐데 그 절차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절차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 예상되는 절차들은 명문화 해놔가지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반드시 기입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김에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또 체결합니다. 네,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2020년 1월 1일에 네, 계약을 체결하고요. 네, 이때 계약금 송금하죠. 네, 2020년 1월 5일 중도금 네, 이때 넣기로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29일에 잔금을 내기로 하죠. 자, 이것도 똑같이 5억 시세 아파트를 매매하고 10% 5천만 원의 계약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일에 보내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네, 갑은 을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려고 해요. 왜냐면 5억짜리 집이었는데 주변에 갑자기 거래가 많이 일어나더니 6, 7억에 거래되는 물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여서 매도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을 했던 겁니다. 왜냐면 5천만 원을 돌려주는 게 차라리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거래되는 걸 보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는 이제 을에게 이제 전화를 걸라고 여러 차례 전화도 합니다. 그러고 문자 메시지도 남겨놓죠. 그 사이 이제 을은 1월 5일에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된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일단 매도인 입장에서는 자,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의사표시는 했어요. 자, 청약은 있었는데 자, 매수인이 연락이 됐나요? 연락이 안 됐어요. 승낙이 안 됐네요. 네, 즉 매도인의 의사가 매수인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남겨놓았다 라고 했는데 이 문자 메시지 남겨놓은 게 과연 상대방이 이것을 읽었는지 못 읽었는지 알 수가 없죠. 네,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증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읽지도 않았기 때문에 답변 또한 없겠죠. 네, 이런 상황은 실제적으로 매도인의 계약 해지 의사가 전달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1월 5일에 중도금을 매수인이 입금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 불가입니다. 즉 7억까지 오른 집을 5억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매수인이 돈을 입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부동산 상승기에 자주 발생하는 상황 중에 하나죠. 네, 이럴 때는 일단 매수인 입장을 볼게요. 매수인 입장은 매도인의 계약 해지 통지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아까 위의 사례처럼 매도인의 계약 해지 통지가 예상이 되면 그 통지를 받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부라도 빨리 돈을 입금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겠죠. 즉 중도금을 일부라도 넣으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매수인 입장에서 당연한 겁니다. 딱 눈뜬 상태에서 바로 2억이 올랐는데 중도금이라도 일단 넣고 보자라는 사람들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중도금 일부라도 넣자라는 생각으로 분명히 눈에 불을 켜고 그 통장 계좌로 돈을 넣으려고 할 겁니다. 날짜야 어떻게 됐든 그거는 나중에 법정 공방으로 싸운다 생각하더라도 일단 돈을 일부라도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부동산 상승기 때 매도인은 계획을 상환하고 계약을 깨려고 하겠죠. 근데 아까 같이 연락이 안 돼. 연락 안 됨. 네. 문자 답도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좀 이 분쟁에 휘말려 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이젠 중도금 입금되겠죠. 그냥 기다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집값 올라가는 거를 다 매수인에게 다 토해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매수인은 어떻게 쓰든 중도금을 빨리 이거 뭐야?
매도인은 돈을 입금하지 못하게 막아야 해요. 그러려면 네, 통장을 없애요. 네, 통장을 없앱니다. 그 계약금을 받았던 통장을 정지시켜 버리는 겁니다. 사용 못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이 돈을 입금을 못합니다. 뭐 공탁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좀 더 얘기가 좀 더 길어지긴 하는데, 뭐 매수인이 공탁을 한다? 또 이것도 물론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만, 그 법정 공방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네, 그건 경우의 수에 따라서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공탁한다 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돈을 입금을 못하게 말합니다. 막습니다. 그리고 매수인과의 만남을 피하죠. 아까 매도인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든 매수인과의 만남을 피하죠. 왜냐면 매수인이 자기가 수표 들고 와가지고 드림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수표 들고 와가지고 사인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영수증 받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 벌어져요? 또 매도인도 역으로 매수인의 전화를 안 받겠죠. 안 받는다. 문자 회피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변동하는 시기, 물론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변동하는 시기에는 어느 한쪽에서 계약을 깨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계약을 깨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네, 조금 아시면 계약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주택 거래하실 때 네, 웬만하면은 네, 약속한 대로 계약을 이행해 주는 것이 뭐 서로에게 좋지는 않겠지만, 그런 계약 해지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거나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직접 나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유리하게끔 네, 해석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이러한 분쟁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뭐 전세 사기나 어떤 상가 투자, 뭐 아파트 거래 분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땡큐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면 네, 자, 상세히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